Thing we can count on is the evidence. Its reach spans the globe. I'm going to try to help you figure this out. Its popularity crosses borders. It just keeps getting better and better. It's no mystery why the CSI franchise is a television phenomenon. Ready to be shocked? At this point, I'm not sure that's possible. For more than a decade, millions of viewers have followed the evidence. This is just the beginning. The world is watching. Eyes are going to be on every move we make. They already are. Our target is a serial killer. Meet the next generation of CSI. Let's roll. I'm Special Agent Avery Ryan, FBI Cyber Division. I work crimes that start in the mind, live online, and play out in the real world. Today we are facing anonymous targets obsessed with people they don't even know. We're gonna have to play this chess match 2 moves ahead. Eeny, meeny, miny, mo. Catch a gangster by the toe. Rearrange the numbers, yo. What are you doing? I think better when I talk it out and rhyme. What? Whoa, this is a crime scene. Glove up. We need to stay one step ahead of him. I like the way you roll. 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미국 드라마 미드 페인으로 만들었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소설과 드라마, 리얼리티 프로그램, 또 게임,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CSI 시리즈의 세계적인 크리에이터이자 프로듀서 앤서니 자이커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앤서니 자이커입니다. 호기심. 너무 감사합니다. 부인과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한국에 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윤 부회장님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시민들 그리고 CSI 팬들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 시작된 것은 1967년 8월 17일 제가 태어났습니다. 시카고에서 어머님이 라스베가스로 갔습니다. 1968년이었는데요. 그때 아버님은 없이 어머님과 같이 자랐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다른 곳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외동으로 살면서 제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라스베가스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또 밤에도 안 계셨기 때문에 저는 매일 혼자 지내는 아이였습니다. 호기심도 많았고요. 영화도 많이 봤고요. TV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저 혼자만 지냈습니다. 외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퀸시라는 쇼를 보게 됐습니다. 70년대에 있어서 이런 포렌식 메디슨, 그러니까 법의학에 대한 쇼였습니다. 그 다음에 500개 이상의 520개 이상의 어떤 게임을 보드 게임을 제가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이밍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천재였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제 커리어가 바뀌었습니다. 5학년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써봐라 라는 숙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작 시간이었는데 락키 로드라는 제가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아이스크림 산을 올라갔습니다. 락키 로드라는 초콜릿과 땅콩과 마시멜로로 된 아이스크림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기체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열심히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카톨릭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수녀님이 A+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좋더라고요. 작가가 된다는 것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꽂혔습니다. 이제 나는 앞으로 작가가 돼야 되겠다.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Forensics, 법의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Forensic Speech라는 과목이더라고요. 그게 Forensic Speech가 사실 의학은 아니었었습니다.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요. 또 제가 뭐 글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뭐 시를 써서 여자친구를 다시 꼬셔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 있어서 제가 $300 받으면서 사람들 논문도 대필해 줬습니다. 제가 판사들에게 편지를 써서 사람들을 감옥에서 빼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TV 시리즈를 보게 되었는데요. 케이블 TV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 커리어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공할 것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TV의 역사가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실 작가로서의 삶의 순간은 한순간에 있어서 바뀝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경청하신다면 그렇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모든 대본은, 모든 책은, 모든 텔레플레이는, 모든 캐릭터는 영혼이 있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청만 하시면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 철학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 작가라기보다는 저희는 경청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저희가 그냥 타이핑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프로젝트에 대해서 경청을 하시고 캐릭터에서 들으시고 드라마를 듣고 계시면 사실 작가의 어떤 어려움은 절대 없습니다. 스토리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있어서 스토리를 잘 안 쓰여진다. 그러면 스토리가 잘 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교훈은 경청입니다. 우리가 항상 영혼에 대해서 경청을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의 영혼, 혼이 무엇인지 경청을 하시면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신라호텔에 제가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로비, 라이브러리에 가서 계속해서 경청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소리도 듣고요. 또 차도 마시고요. 또 제가 글을 열심히 씁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의 영혼이 제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15년 전에 어느 날 더 뉴 디텍티브스 새로운 그런 탐정이라는 쇼를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봤었습니다. 법의학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의학과 과학수사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케이블 쇼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학 다큐 드라마였는데요. 미국에 어떤 치어리더가 있었습니다.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치어리더였는데요. 사진사가 그 치어리더를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TV에서 실험을 했었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제 눈썹을 이렇게 뺄게요. 이렇게 눈썹을 하나 빼냈습니다. 그런데 이 눈썹의 가장 끝을 보시면요. 아주 작은 태그 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씨앗같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눈썹을 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빼냈기 때문에 이런 세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어리더가 사진사에 의해서 살해 당했을 때 머리카락이 빼져 있는데 그 끝에 작은 어떤 세포가 붙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타살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치어리더 같은 경우 이 머리카락 하나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신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런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TV쇼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CSI 라는 것은 바로 그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CSI 탄생의 순간이 바로 제가 그 TV쇼를 봤을 때 15년 전이었습니다. 단 한 순간이었죠. 제가 경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연구의 대가가 되셔야 됩니다. 연구, 리서치라는 것이 정말
작가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범죄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연구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보면서 제가 아침 7시까지 계속해서 연구를 합니다. 제 책가방은요 65파운드입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책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CSI라는 것은 전문성, 연구, 컨설팅, 그 다음에 사법당국,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장면, 씬을 볼 수 있고요. 또 연구를 통해서 캐릭터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읽고 경청을 하신다면 더 뛰어난 작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CSI에 있어서도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진정한 그런 CSI 수사관들과 같은 컨설팅을 받았고요. 또 어느 날 사실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제가 파일럿을 쓰게 되었습니다. LA에 갔었는데요. 거기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이 친구와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모텔에 같이 갔는데 3명의 남자가 그 여자를 겁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범죄 현장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남자를 체포했었고요. 또 이 여자를 끌고 갔던 다른 여자도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갔던, 그러니까 사실 그 18살짜리 여자애를 거기 끌고 간 다른 여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가서 장갑을 끼고 이런 다른 어떤 흔적이 있는지 찾아봐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수사를 했었는데요. 침대가 갑자기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침대 밑에 보니까요. 그 여자애가 있더라고요. 제 얼굴을 이렇게 긁었습니다. CSI 수사관들이 지금 꼼짝 마시오 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 같은 경우, 사실 이런 증거 같은 경우 이렇게 굉장히 잘 숨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홀리 그랩스 CSI 파일럿을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에 그 순간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CSI의 데뷔는 2000년에 10월 16일이었습니다. 제가 3일 만에 그 대본을 썼습니다. 그래서 5단어 정도만 바뀌었습니다. 러리 피어슨, 러리 히프ten버거이 다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2200만 명의 시청자가 하루 만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금요일 날이었거든요. CBS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 65%의 그 시청자들을 계속해서 잡아놓을 수 있다면 성공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금요일이었는데요. 저희가 너무도 히트를 쳐서 목요일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후에 어떤 도시 할래? 마이애미 하겠습니다. 그래서 CSI 마이애미가 데이빗 커리스와 같이 탄생했습니다. 6달 이후에 어느 도시 할래? 뉴욕 할래요. 그래서 CSI 뉴욕이 탄생했었습니다. 사실 CSI 라스베가스도 있었고 CSI 마이애미, 뉴욕 동시에 방영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7,350만 명이 이제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기네스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초마다 모든 국가마다 보여지고 있고요. 12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된 것은 단 하나의 사람에 의해였는데요. 8,000원 받으면서 시급 트램을 운전한 제가 시작한 것입니다. 할리우드에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의 아이디어의 이런 위력, 힘이라는 것이 전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의 위대한 대본의 힘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저 시간당 8,000원 받다가요. 정말 히트 제조기가 됐습니다. 수년간 히트가 되고 있죠. 사실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CSI는 4번째 쇼. 여러분들께서 보셨죠? CSI 사이버라는 시리즈가 생겨났습니다. 워싱턴 DC, 파트리샤 아켓, 텟 댄슨이 스타인데요. 올해
CSI 라스베가스가 끝납니다. 2시간 피날리가 있을 것인데요. 9월 27일 2015년에 방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CSI 라스베가스는 슬프게도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CSI 사이버만 방영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는 힘이 있습니다. 위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작가가 되기에 최적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쇼를 피치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런 방송사들과 같이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할리우드에서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아이디어를 피치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뭐 촬영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걸 방영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열의 9은 성공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이런 사업이죠. 그러나 매일같이 할리우드, 그 다음에 업계는 차세대의 위대한 캐릭터, 차세대의 위대한 컨셉, 차세대의 위대한 쇼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55페이지에 위대한 대본만 쓰시면 됩니다. TV쇼는요.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 110페이지에 대본을 쓰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아주 뛰어난 훅만 있으면요. 리얼리티 쇼 가능합니다. 리얼리티는 정말 대단한 장르입니다. 그리고 컨셉만 좋으면요.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가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작가로서 접근을 했을 때 이런 질문을 자문합니다. 지금 컨셉이 더 큰지 캐릭터가 더 큰지 그런 부분을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캐릭터가 더 크다 컨셉보다 손들어 주십시오. 캐릭터가 컨셉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컨셉이 난 더 중요하다. 캐릭터보다 손들어 주세요. 미국에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캐릭터가 컨셉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작가로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유혹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뛰어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캐릭터에 있어서는 약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캐릭터가 있으면 잘 됩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길 그리썸 반장 같은 경우요. CSI에서 정말 위대한 캐릭터죠. 왜냐하면 총을 쓰지도 않고요.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습니다. 뭐 가라데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정신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곤충학자입니다. 곤충을 전문 학문 분야로 갖고 계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컨셉보다는 캐릭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 영화 극본을 쓰시던지요. 아니면 TV쇼를 쓰시던가 그 10페이지나 5페이지 안에 분명한 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광고 후에 다시 그 쇼를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작가들이요. 특히 초창기에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너무 미성숙하게 빨리 쓴다는 것입니다. 진행이 너무 빠르다는 것이죠. 사실 글을 쓴다는 것은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캐릭터에 대한 아이디어가 최우선입니다. 다른 캐릭터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원라이너가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중요한 얘기라는 게 네 번째고, 그 다음에 그 환경이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환경, 일곱 번째는 시리즈입니다. 그렇게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해서 제가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죠. 심층 연구입니다. A라는 캐릭터는 누구지? B라는 캐릭터는 누구지? C라는 캐릭터는 누구지? 그래서 누구지? 누가 아빠지? 누가 엄마지? 누가 성인 남자이고 누가 성인 여자지? 자녀는 누구지? 누가 더 젊은 남자지? 젊은 여자지? 누가 보스지? 누가 적이지? 그래서 저는 이 포맷을 매번 TV쇼마다 반복을 합니다. 저는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스터는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들의 캐릭터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를 갖고 계시나요? 그 이후에 어떤 특별한 능력, 스킬을 갖고 계시나요? 길 그리썸 반장은 CSI에 있어서 어떤 스페셜 스킬이 있죠? 길 그리썸은 증거의 위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증언보다는요, 증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전문성은 곤충입니다. 그렇다면 캐서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작가들은요, 사실 미국에서 놀라실 수 있겠지만 관계를 잘 탐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캐릭터 간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어머니의 아들과 관계, 아버지와 이렇게 보스, 아버지와 또 아들, 이런 보스와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을 우리가 심층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캐릭터를 만드실 때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들의 특별한 능력, 스킬을 보셔야 되고요. 또 상호 관계를 보셔야 되고요. 어떤 아크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즉, 방송국이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런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래서 1편, 2편, 3편, 나중에 18편, 20편까지 갔을 때 여러분들께서 캐릭터가 성장할 그런 여지를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다양한 상황을 굳이 개입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TV나 영화를 위해서 대본을 쓰실 때 모든 액터는 모든 연기자는 스타 오프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길 그리썸 반장 CSA에 있어서 어떤 때가 가장 반짝거렸죠? 처음에요. 길 그리썸 반장 같은 경우 헐리 그립스라는 새로운 인턴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CSI 파일럿에 있어서 구직을 했을 때 그분께서 바로 그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크라임랩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상사를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청자들이 CSI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됐다는 것입니다. 길 그리썸 반장은 피를 한 파인트를 빨리 이렇게 빼달라.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지하실에 가서 이제 실험을 하겠다라고 하고 또 나중에는 초콜릿이 덮여진 귀뚜라미를 하나 건네주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게 바로 스타 오프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력을 줄 수 있는 오프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캐릭터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TV나 아니면 영화에 있어서 캐릭터를 쓰셨을 때요. 사실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캐릭터가 어떤 일을 혼자 있을 때 잘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또 작가들이 너무 빨리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캐릭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고요. 연구를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캐릭터를 잘 개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환경이라든지 어떤 스토리의 그 세팅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에 있어서 그 TV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티저의 어떤 중요성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CSI 마이애미 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예, 정말 대단한데요. 여러분들께서 데이비드 커루소 보셨었죠? 그래서 티저 끝날 때마다 데이비드 커루소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절대로 끝내지 않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그런 얘기였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데이비드 크루스가 제게 전화를 해서 이랬습니다. 마이애미는 너무 햇빛이 강하다. 내가 선글라스 좀 끼면 안 될까? 그래서 우리 촬영 첫날 선글라스 좀 끼겠다. 괜찮니? 아, 그래요. 좋아요. 선글라스 끼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는 선글라스 같은 경우 나중에 뺐다가 또 다시 끼시고 또 나중에 거리로 가시면요. 또 특이하죠. 왜냐면 파일럿에서 배를 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배 위잖아요. 그래서 풍덩.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였잖아요. 또 글을 쓰면서 제가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거는 글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거는 글을 쓰지 않는 것. 글을 쓰는 것은 다시 쓰는 것입니다. 액션 대사를 쓰실 때는 경제적으로 쓰셔야 하는데요. 외부, 바닷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야 되는데 이제 액션 그 설명을 쓰실 때 지나치게 길게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모놀로그도 굉장히 길게 쓰시는 작가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순간을 포착하셔야 됩니다.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사이버 과학에 대한 것도 아니고요. 과학 수사에 관한 것도 아니고요. 특수 효과에 관한 것도 아니고 괴물 영화 그런 것도 아니고 순간이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 CSI
시전을 보시면요. 서사이들이 그 반장의 얼굴을 만졌을 때요. 그 장면이 굉장히 뜻깊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CSI 라스베가스의 마지막 그 2시간 피날레까지 이어질 그런 중요한 장면입니다. 바로 그 얼굴을 만지는 한순간이 말이죠. 한순간에 불과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도 말을 했는데 한국은 마법 같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신비한 나라인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장모님이 이게 70세 생일을 맞이하셨을 날이지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내가 20살일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신라 호텔 로비에 사중주가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한국 여성분들 4분이 피아노를 연주를 하고 계셨고 첼로, 바이올린, 그리고 하프를 연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아이스캐슬 연주하면 좋겠다. 비치스의 노래 그 When Beneath My Wings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농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앉으면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고 이제 그분들은 연주를 하시고 퇴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프를 치셨던 분이 돌아오셔서 다시 연주를 하시는데요. 저희는 계속 앉아 있었죠. 근데 그분이 바로 제가 말했던 When Beneath My Wings를 연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저희 장모님 장례식에서 저희가 연주를 했던 곡이었습니다. 수년 전의 이야기였죠. 그 순간을 생각하십시오. 그 시간 속의 순간,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나는 잘 있다. 나는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내 딸이 이렇게 좋은 내 사위와 딸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 있는 것이 굉장히 기쁘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저의 인생 평생에 있어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여행을 다녔고요. 저는 이제 46살입니다. 29살 때 CSI를 시작을 했고요. 거의 모든 대륙에 가봤고 이런 식으로 연설을 하죠. 텔아비브에서도 말을 했었고 이스라엘, 독일,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왔는데요. 단 한 번도 지난 6일 동안 이렇게나 큰 친절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신사적이고 겸손하시고 또 여성분들도 너무나 아름다우시고요. 그 문화도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비빔밥도 굉장히 맛있고요. 사케도 맛있고 소주도 맛있고 맥주도 맛있고 소주랑 맥주도 소주도 맛있고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제 앞을 어제 지나가셔서 이제 무대에 올라오셔서 이제 개회 연설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과 한 건물 안에 있었던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고 거의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곳인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곳입니다. 연필 하나로, 종이 한 장으로, 그리고 인물 한 명으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자란 외아들이었고요. 이제 학사학위를 이제 2개 받았었고 트롤리를 운전하는 사람이었죠. 시급은 8,000원이었고요. 누가 알았을까요? 단지 저는 호기심이 있었을 뿐이고요.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한국 분들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는 직업 윤리를 한국인들과 같은 동일한 직업 윤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본 하나, 아이디어 하나로, 프랜차이즈 하나로, 쇼 시리즈 4개로 세계를 바꿨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Q&A 세션이 60분 동안 진행이 될 텐데 제가 언제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그만두고 싶은 순간, 정치적인 것, 감정적인 것, 쓰는 것, 이혼, 결혼, 어떤 것이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0분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의 인생에 대해서, 저의 커리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가감없이 나눌 예정이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과학수사물의 대명사 CSI 시리즈의 작가님과 이제 또 심도 깊은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앤서니 자이커 작가이자 책임 프로듀서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일부와 마찬가지로 한국 방송 작가들을 대표해서 송진아 작가님께서 대담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송진아 작가 모시겠습니다. 네, 1부에는 또 원작자와 방송 작가님의 만남이었다면 이번에는 책임 프로듀서이자 작가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송진아 작가님께 부탁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네. 지금 저기 아사다 지로 선생님이 계신데요. 좀 전에 아사다 선생님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듣고 계시죠? 그 선생님께서 CSI를 모든 시리즈를 다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아셨습니까? 제가 이 말은 꼭 전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전해드렸습니다. 거의 에피소드가 1000개거든요. 거의 1000시간을 봐주셨다는 거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부는 다 안 보셨죠? 저는 특히 그 라스베가스 편을 좋아했고 그 중에서도 길 그리스단 반장의 팬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대부분 방송작가분들이셔요. 그래갖고 오늘 질문은 이게 시청자들이 아니라 방송작가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아마 많이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엄청난 본인의 자랑과 그리고 여러분도 하기만 하면 이제 자이커 시점 될 수 있다 이런 우리가 듣긴 꿈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여쭤보죠.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처음에 이 CSI 시리즈를 썼을 때요. 그게 첫 번째 방송 대본이라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Yes. 네, 맞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전문적으로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을 때 바로 가서 책을 썼는데요. 이제 대본을 쓰는 방법이라는 책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The Runner라는 영화를 그 책을 보고 썼고요. 이제 라스베가스의 스포츠 베팅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시 3만 불에 팔렸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캘리포니아로 제가 이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는 이제 컬럼비아 픽처스가 제가 3만 불에 판 것을 이제 100만 불에 팔았다는 그런 또 이제 비소식도 있습니다. 천재 맞으시네. 네.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정말 초짜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까지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 작가가 쓴 대본을 그렇게 사주는 식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새로운 작가들의 작품을 살 수 있는 건가요? 거기 시스템은? 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작품을 써서 이렇게 성공하는 것은 사실 극히 드문 일이지만요. 일어나긴 합니다.
일어나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가 그냥 뭐 베테랑이던 뭐 신작가던 그냥 쓰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쓰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스토리에 대한 너무도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재밌게 쓰자라는 정신이었거든요. 미국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국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어떤 리튼 트리트먼트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역들이 있는 가득 있는 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가가요 20분 동안 시리즈에 대한 아니면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각적인 자료라든지 시즐 릴이라는 게 있습니다. DVD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은 어떤 콜라지 같이 여러 가지를 모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역들이 이렇게 CSI도 그런 발표를 보고 사주셨던 것이고요. 아니면 나중에 더 상사들에게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사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TV용 극본 1개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게 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80개의 스크립트를 매년 산다고 해요. 그리고 보통 한 스크립트당 1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80개의 작품 중에서 12편을 찍게 되고요. 12편 중에서 4개가 방영됩니다. 4편이요. 그렇기 때문에 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뭐 수천 개의 이런 피치에 대해서 노후를 하고요. 80개 산 다음에 12개를 방영하고 4개가 방영이 되는데 그중에서 하나 정도만 성공한다는 것이죠. 할리우드의 그런 운은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듣기로는 자이커 씨가 스피치 대회에 나가서 3번 우승한 경험이 있다고 하십니다. 네, 맞습니까? 3번 스피치 대회 우승. 그러니까 작가는 말을 잘해야 되나 봅니다. 미국에서는.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 미국이나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미국이죠. 미국의 그 작가 시스템에 대해서. 네, 우선은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제안은 잘 하는데 글은 쓸 수 없는 사람. 글은 못 쓰는데 제안은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글도 잘 쓰고 제안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글도 못 쓰고 제안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는 글도 쓸 수 있고 이제 말도 잘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문제는 너무 말을 잘해서 그 글이 그 말을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해하는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기심, 그러니까 흥미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어떻게 작가가 처음에 발탁되느냐도 이제 궁금하지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게요. 아까 1000개 이상의 CSI 시리즈가 있었다고 했죠. 그 편수가. 근데 지금 자이커 씨가 처음에 시작한 걸로 이제 그 모든 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거기서 자이커 씨는 어느 정도 지금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리즈의 그 스토리를 지금 뭐 누군가가 쓰고 읽고 거기서 선택하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작업이 이루어지죠?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모든 대본, 모든 캐릭터 다 참여를 했었고요. 24에피소드 중에서 7편은 제가 직접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다시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오르진 않죠. CSI 라스베가스, 마이애미, 뉴욕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정도 이제 라스베가스, 그 다음에 또 마이애미, 또 CSI 뉴욕 몇 년씩 다 일하다가요. 잠깐 쉬었다가 CSI 사이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스토리 브레이크에서부터 아웃라인에서 어떤 스크립트 단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에피소드마다 마지막에 편집 컷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CSI 사이버도 하고 있고요. 2시간 피날리가 이제 CSI 라스베가스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애니메이션도 2편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런 뭐 종이에 쓰는 그런 작품들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긴 한데요. 지금 굉장히 능력 있는 CSI 사이버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또 지금과 같이 세계 전역을 가서 여러분들께 강연을 하는 것처럼 다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아사다 지로 선생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자이커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몇 시에 일어나는지를 이제 자문해봐야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질문들을 드렸냐면요. 사실 한국은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냐 하면 대부분 하나의 그 시리즈를 한 작가가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분이 20편 내지 16개에서 24개까지의 혹은 이제 1일극이나 이런 경우에는 60편, 70편에 이르는 그 드라마를 혼자 씁니다. 예, 그 자료 조사하는 친구들이 이제 1명이나 2명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혼자 쓰고, 이제 우리 작가분들도 이제 거기에 한계에 도달하면서 도대체 미국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가. 그리고 특히 CSI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 전문 지식이 필요한 그 드라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편을 쓰는데 몇 명의 작가들이 참여를 하며 과연 그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가 다 자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이 협동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알고 싶거든요. 네, 우선 이제 한국에서는 한 작가가 가는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것은 이제 작가 한 명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이제 강하게 발산할 수 있다는 점이죠. 반대로 단점은 그런 어떻게 스태미너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회차를 혼자서 써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의 품질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제 영화 작업은, 만화 영화 작업은 다 제가 하고요. 그래서 20페이지 안에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그 딱히 일정을 두고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서는 한 드라마마다 6명에서 10명의 작가가 있고 한 에피소드당 뭐 2, 3명 이렇게 팀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거의 처음부터 다 쓰는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작업이 3배로 늘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훈련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CSI를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리지만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뭐 60편, 뭐 70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존경스럽네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텐데 말이죠. 네, 어떤 면에서 또 천재죠. 그런데 아까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명의 작가가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캐릭터를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예, 맞는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최종적으로 어떤 위기 질서가 없다면 나중에는 그 목소리가 계속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목소리라는 것, 보이스라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 때 협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작가가 잘못 협력을 하게 되면요, 그 작품의 퀄리티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라이트를 할 때 저희가 다시 쓸 때 사람들이 좀 더 경력 있는 작가들보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목소리 자체가 나중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편당 일주일을 이제 뭐 투자를 하고 또 나중에 24개에서 27개 에피소드를 쓸 때는 너무도 단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작가들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CSI 같은 경우 4명에서 6명의 작가들이 한 방에서 같이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스크립트를 가지고 와서 그중에서 스튜디오 노트, 액터 노트, 프로덕션 노트 이런 것들을 다 리글 노트 이런 것들을 다 나중에 가지고 또 리라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원활히 하면서 퀄리티를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처럼 이렇게 뭐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케이블은 좀 다르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스크립트를 이렇게 잘 하기가 특히 지상파에서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케이블 대비해서는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많은 작가들이 함께 작업을 하려면 그만큼 돈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 시스템도 방송국에서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이제 돈입니다. 작가가 사실은 프로듀싱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 방송국이나 제작사에서 이제
제작을 하고 거기에 이제 감독이나 작가들을 끌어모아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작가분께서 어떤 하나의 그 회사를 만들고 제작을 하는 그런 편이잖아요. 이게 좋은 건가요? 작가가 이 제작에 참여한다는 것이?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글을 쓰지 않는 제작자는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도 그런 경우에는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래서 작가이자 프로듀서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신이 쓴 것을 그대로 제작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쉬운 일인데요. 그냥 뭐 세트가 잘 돌아가는지를 보는 것만 하면 되는데, 프로듀서만 하면. 근데 작가도 동시에 하면 계속해서 뭐 글도 다시 써야 되고 쉬는 시간마다 확인할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감독이 뭔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장면을 삭제할 장면도 같이 토론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부인도 계신데 원하시는 음악을 들려준 그 하프 연주자에게 감사를 저도 드리면서요. 덕분에 아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Yes. 야, 만약에 지금 여러분 이때 박수 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뭐 사이버 CSI도 시작을 하셨는데요. 하나의 작품을 시작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상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제작자가 되시고요.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기.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고, 한 작가가 그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심지어 CSI처럼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말 잘하는 작가가 어떤 그 투자자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이 이야기를 이제 메이드를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예, 그런데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CBS에서 일했을 때 사실 작가 경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 러너라는 극작가라는 그 경력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샘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사에 가서 아니면 투자자에게 가서 내 아이디어를 팔 때는요.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누가 쓰실 건가요? 본인이 직접 쓰실 건가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러면 패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즉 노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작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보통 그러면은 작품 샘플이 있습니까? 정말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샘플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 쇼 100편까지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에 답변을 다 하실 수 있다면은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CBS에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CSI가 100편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1000편 어때요? 라고 했을 걸 그렇지 못한 게 후회가 되네요. 그런데 뭐 100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들이요, 몇 가지 쇼에 있어서는 제가 그 아이디어를 던졌을 때 100편까지 못 믿겠다라고 해가지고 거절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신디케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게요, 100편 이상입니다. 그래서 뭐 캐스트들이 나중에 뭐 100편, 그래서 축하 파티 그런 거 하거든요. 왜냐하면 100편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쇼에 대해서 주인이 그 100편 이상 가면 돈을 많이 번다는 뜻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미니 시리즈도 자꾸 길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죠.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방송 작가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기존에 하던 그 공중파라고 하죠. 공중파에서 이제 방송을 하던 그 드라마에서 계속 새로운 어떤 매체가 생겨나고, 뭐 인터넷 웹이라든가 웹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젊은 시청자들은 그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지 않고 뭐 DVD라든지 뭐 다른 걸로 다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방송 작가들 새로운 것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적으로 플랫폼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의 그 주제도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앤서니 자이커 씨는 계속 새로운 어떤 장르, 새로운 시스템을 찾아오신 분이라 그런 분께 이제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떤 것들이 지금 앞으로 벌어질까요? 이 세상에서. 우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스튜디오 네트워크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서도 창작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충분히 투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단축된 형태에서의 방송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미스테리오폴리스라는 것의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스튜디오에 산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저의 돈을 투자해가지고요. 한 2천만 원 정도로 제가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관심이 있는 만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안에 게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에만 이것을 방영하게 되었습니다. 태블릿과 휴대폰, iOS 그리고 안드로이드에만 이게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만화 영화를 게임과 결합한 이유는 제가 이것을 다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본도 쓸 수 있고, 제가 만화 영화도 제가 확인할 수 있고, 게임도 오케이 할 수 있고, 플랫폼도 할 수 있고, 연기자들도 이제 성우들도 제가 직접 캐스팅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원하는 태블릿을 론칭을 하고 다른 외국어로 더빙도 할 수 있고, 제가 그 모든 소유권을 100%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도 아니고 스튜디오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From the creator of the CSI franchise, in association with Fanlala, comes a mystery of epic proportions. Introducing the greatest crime-solving team of all time. Can 4 kids, a dog, and a tablet solve the mystery of Mysteriopolis? Mysteriopolis. Don't just watch the series. Play it. Mysteriopolis. Storytelling 2.0. Hey, Cabby, speed it up, will ya? We have a mystery to solve. Mysteriopolis. 사실 이 방에 애니메이터가 계신다면요, 여기 계신 작가, 이 방에 있는 작가랑 만나셔서요, 이런 시리즈를 만드시고 또 한국의 게임 회사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같은 거 하시면 돼요. 게이미파이드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임화된 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하고 게임을 보시면 이제 1분 영화를 보고요, 게임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보고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것입니다. 1월 달에 저희가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천만 달러 정도. 그런데 이게 투자자의 돈을 받았고요. 또 이제 2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거의 4배의 돈을 3달 동안 벌었습니다. 20만 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했던 것은 어떤 방송국의 어떤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쇼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삼성 핸드폰에
어떤 것을 올리신 다음에 챕터마다 유료화해서 돈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각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작가 시대의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최적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송국이라든지 스튜디오에 기존의 전통적인 시스템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 또 동시에 여러분들만의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게이밍을 만드신 다음에 애플, LG, 삼성의 파워를 통해서 디바이스를 통해서 확장시키고요. 또 나중에 또 돈도 버실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바로 작가들의 기술 시대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저도 사실은 뭔지 몰랐는데요. 직접 각본을 쓰시고 제작을 한 건데 이게 스토리는 할리우드 스토리입니다. 거기에다가 게임을 결합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게임을 하면서 직접 여기서 본인이 추리를 해가지고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스토리를 만든 그런 거라고 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제 이분께서 또 만드신 게, 이 아마추어 탐정들이 이 자이커 씨가 구상한 범죄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다룬 리얼리티 쇼, Who Done It? 이런 것도 만드셨고요. 그리고 또 저보다 나이가 참 많이 어리시거든요. 네? 진짜 많은 걸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새로운 거를 하고 있는데 디지노블이 디지털 노블, 그러니까 책 자체를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저 이거 돈 3불인가 몇 불 내고 봤습니다. 보면은 이 어린 아이들 동화책인데 동화책 자체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디지털처럼 이렇게 만들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하셨습니다. 4시에 일어나면 이게 다 가능한 건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것을 계속 하시죠? 그리고 레벨 26 저 그거 봤습니다. 소설도 쓰셨거든요. 얼마 전에.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만나뵈니까 안 그래서 좀 다행이었어요. 네, 저는 무서운 사람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터스 길드가 한동안 문을 닫았었고요. 그때 출판에도 무언가 새로운 발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업계에서는 이북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책가게가 점점 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음반 가게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종이로 된 책을 안 사고 이북 리더 기기에서 사람들이 읽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스릴러 소설을 쓰게 됐는데 챕터별 혹은 2챕터마다 이제 암호를 인터넷에 입력을 하면 그 다음 책의 3분을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봤을 때는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다시 책을 읽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를 보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상상을 하고 싶어 하지 책을 보다가 멈춰서 뭐 영상을 보고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 시도를 합니다. 또 디지노블의 경우 그래서 디지노블의 실패가 또 다른 성공을 낳은 것인데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미스테리오폴리스가 그 단적인 예죠. 어른들은 책을 읽으면서 영상을 보고 싶어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만화 영화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것 그리고 뭐 그 게임 앱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결합한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재미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냥 작가라고 하면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데서 이렇게 계속 글을 타이프라이터를 치는 이런 작가가 이제까지의 작가였잖아요. 근데 지금 자이커 씨는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디지털 문명,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계속 이러신단 말이죠. 작가와 이거는 사실 좀 다른 거 아닌가요? 게다가 사업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서는요, 내 자신을 브랜드화 시켜야 됩니다. 스스로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개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단순히 작가로만 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대단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작가면서 PD면서 감독이면서 뭐 어떤 종이 기반의 어떤 출판도 하고 스피커도 하고 연사도 하고 사업가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단순히 모든 분야, 스토리텔링의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내 자신의 계속 챌린지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다음 세대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있어서는요. 사실 다음 CSI를 내가 찾아야겠다. 그게 제 목표가 아닙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CSI를 만들었고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스토리텔러의 제 책임은 IT를 잘 활용하고요. 할리우드를 또 잘 활용해서 중간 교량을 역할을 해서 스토리텔링의 다음 단계로 격상시키고 다음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 작가로서의 다음 포커스입니다. 지금 어떤 젊은 작가가 와서 난 작가가 되겠습니다라고 찾아왔어요. 이 작가에게 그러면 너는 이거부터 시작해라라고 충고를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그런 분 많습니다. 네, 우선 희소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쓸 때 뭔가 잃는 것은 없습니다. 잃을 게 없습니다. 그 등장 인물들과 함께 나누는 순간들, 이야기와 함께 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작가들에게 하는 말은 그 여정을 즐겨라 라는 말입니다. 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여정을 즐겨야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침묵 속에 앉아서 그 등장 인물과 대화를 하는 것만큼 좋은 일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비행기에서 글 쓰다가 웃는 걸 제 아내에게 들키기도 하고 저 혼자만 인상을 쓰는 것도 아내에게 들키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아이처럼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 캐릭터와 나누는 순간은 마술과도 같기 때문에 잃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너무나 즐겨서 어떤 보수도 바라지 않고 할 정도로 좋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열정이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쓰셔야 되고요. 글 쓰시는 거 생계로 생각하지 마시고 글 쓰시는 걸 즐기시고 만약에 생계 수단으로 글을 쓰실 경우에는 꾸준히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할리우드에서는 굉장히 뭐 어려운 작업이지만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고요. 그래서 뭐 때로는 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냥 다 쓴 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도 있고 뭐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완성을 해서 극장에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것을 보게 될 때는 그 순간을 기억한다면 평생 글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작가한테 문제가 있다면 다 하나의 문제인데요. 글을 안으로 쓸 건지 밖으로 쓰는지 연기를 할 때도 연기를 속으로 내면으로 할 건지 외면으로 할 건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아픔이나 기쁨 이런 것을 그 내부의 그 페이지 안에 녹아들게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어떤 것이 작가만큼 큰 보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을 쓰는 걸 즐기라는 건 두 분 작가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그건 어려운 것만 하라고. 그리고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젊은 작가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좋습니다. 나는 굉장히 글 쓰는 거를 즐길 수도 있고 정말 나 굶어도 좋으니까 글 쓰는 걸 매일매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CSI처럼 사람들 1000편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쓴 게 과연 이러한 힘이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작가들이 물어보거든요. 나에게 정말 재능이 있을까요? 내 글이 그만할까요?
비결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사실 스스로에게 가장 강한 비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본인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글 쓸 때 스스로 웃으시면서 쓰시나요? 글 쓰실 때 울면서 쓰시나요? 혼자 중얼거리면서 쓰시나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피곤해서 정말 너무 눈이 안 떠져서 잤다가 빨리 일어나서 내가 써야지 그런 정신이시라면 뛰어난 작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잠재력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쓴다면 좋을 수밖에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글을 쓴다는 것은요, 하나의 스킬이고요. 반드시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글 쓰는 작업에 접근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맨날 일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하는 방식은 매일같이 매 초마다 저는 물론 호기심이 많이 있고요. 또 매 초마다 저는 글작가 작업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프 연주자가 음악을 연주하는 순간이 제가 앞으로 쓰게 될 순간이라는 것이죠. 제가 돌아다니면서 오늘 아침에 신라호텔의 23층에서 거기 대학교 있는 그 축구장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만약 어떤 좀 나이 든 분을 만나게 된다면 또 그분께서 굉장히 좋은 현명한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엿듣는 대화 또 듣게 되는 이야기들 모든 부분이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고요.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로 우리가 글쓰기를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글 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부모 역할 어렵죠. 그러나 저도 그것을 또 글 쓰는 데 활용을 합니다. 사실 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많이 배우고요. 또 저희 부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지, 좋은 신사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배우고 활용을 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것들을 흡수하시고요. 활용하시고요. 나중에 작가로서 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자면서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난 작가다,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Even sake, I write. 사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주를 굉장히 좋아하시게 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여기 작가분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물어봐달라고 이렇게 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궁금한 것들이 이제 이런 건데 CS 시리즈 한 편당 제작비가 수십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제작비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이걸 알고 싶다. 그중에 작가료는 얼마나 되는가, 몇 %나 되는가 궁금한가 봅니다. 그리고 네, 이거 먼저. Well, at its height, 네, 우선 가장 선풍적이었을 때는 500만 달러의 제작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42분의 경우에는 네, 그래서 3,600만 달러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익이 가장 높았을 때요. 그래서 작가의 경우는 최소가 한 편당 75,000달러이고요. 제작사는 작가의 경우에는 연간 30만에서 50만 달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한 7만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방송이 될 경우에는 3만 8천 달러가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호텔에서 이틀 전에 있었는데 그 재방송
목록이 나와 있는데 제 에피소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내가 쓴 에피소드는 어디 갔냐 라고 전화를 걸어서 이제 네, 그래서 8월에 재방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업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미국 아까 그 작가협회의 그 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미국의 작가협회가 어느 정도의 결속력을 갖고 있는지, 파워가 얼마나 센지, 이것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 길드는 사실 저는 많이 참여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주요 목적은 작가들을 보호해주고요. 그 다음에 돈을 이제 나중에 이제 TV나 영화에 있어서 잘 받기 위해서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 길드와 많이 비즈니스를 하진 않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라이터스가 길드가 있어서 이제 나중에 또 영화에 있어서 우리가 작품을 해도 나중에 이런 크레딧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터미네이터 살베이션이란 영화 아시죠? 크리스천 베일이 나왔던 영화인데요. 세계 최고의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작품성이 많이 있진 않았지만 제가 여름 내내 그 작품에 반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공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일을 했었는데 3달 동안 제 땀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엘버커키에서 극장 가니까 제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족이랑 영화 보러 갔는데. 그래서 정말 슬펐습니다. 이런 분도 그런 경우를 당하시네요. 대단하네요. 사실은, 이제 앤서니 자이커 씨를 만나면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가, 이게 어떤 동양의 어떤 생각일 수도 있지만, 작가는 우아하게 앉아서 작품을 써야 되는데, 그래야 작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작가가 돈도 벌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어주신 분이거든요. 맞죠? Yes, I think you have. 네, 맞습니다.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의 비즈니스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나는 작가이고 나는 가치가 있고 나는 어떻게든 내 작품을 시킬 것이고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할 거고 방송사들과 이야기를 할 거고 소셜미디어도 내가 포용을 할 것이고 삶의 방식을 바꿀 것이고 그래서 컨텐츠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그 아이디어만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저도 할리우드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항적입니다. 단지 제가 지금 프랜차이즈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근데 제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뭔가 변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싶고 통제권을 갖고 싶고 최대한 간섭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저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 20년 동안 이제 그런 노력을 해왔고 계속해서 그렇게 길을 개척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개척해 주십시오. 우리는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한번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오셔갖고요. 소주도 맛있고 하프 연주도 좋았지만 아마 방송 작가분들은 처음 만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방송 작가들을 보면 앞으로의 라이벌이기도 하지만 이 분들에게 예. 팁을 하나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팁을 하나 우리가 건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이죠. 여러분들께서 게임의 답습자, 학생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전 작품들 보십시오. 영화도 그렇고요. TV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서관에 가셔서 유명한 고전 작가들의 작품 읽으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영화를 보십시오.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왜 TV에서 히트를 어떤 것들은 하고 있고 왜 어떤 것들을 실패하고 있지? 왜 어떤 영화는 잘 되고 어떤 거는 잘 안 되지? 스스로 그 원인을 탐구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글 쓰는 거 포기해야 될까? 가끔은 저도 그렇게 생각 들고요. 글이 안 써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공할 만한 일을 했나?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제가 쓸 때
정말 자신이 있을까요? 사실 가장 자신감이 없을 때입니다. 저는 글 쓸 때요.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20년 이상 글을 써왔지만 작품 제가 시나리오 쓴 다음에 나중에 제출할 때 정말 떨립니다. 그래서 정말 끔찍하다, 다시 써달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뛰어나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SI 프랜차이즈의 크리에이터라든지 아니면 지금 처음 시작하든지 모두 긴장하고요. 두렵고요. 포기하고 싶고요. 또 정말 불안하고요. 자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업계에서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가셔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글 쓰는 일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돈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쓰신 글이 작품화 될 때는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작가와 좋은 작가의 차이는 아십니까? 우리가 줄 때 다른 사람들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초창기에 배웠던 굉장히 어려운 교훈이고요. 저도 매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해주신 앤서니 자이커 작가 그리고 송진아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CSI라는 전 세계를 매료시켰던 시리즈를 오늘 많이 보신 분들이 또 오셨을 텐데 방송 작가분들과 또 작가 지망생분들께 자이커 작가에게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세 번째 줄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앞쪽에서. 네, 안녕하세요. 너무 듣게 돼서 영광인데요. 제가 질문할 것은 얼마 전에 빅 히어로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배경으로 약간 일본 그리고 주인공 이름도 일본이고 스태프들도 일본이랑 미국이 되게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잘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별그대라든가 아니면 어떤 드라마들이 지금 신의 선물이라든가 그 미국 시장에 가가지고 지금 검토받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동양과의 콜라보레이션 이런 거에 대한 게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국 콘텐츠의 미국 내에서의 비전 이런 게 궁금합니다. 예, 우선적으로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한국 다시 올 것입니다. 저 한국에서 사업하고 싶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에 있어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미국 같은 경우 포맷을 굉장히 잘 차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 이렇게 성공적인 시리즈를 리메이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화된 버전으로요.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사실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성공했으면 미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TV쇼라든지 뭐 비전이 있는 또 작가들도 계시고요. 또 인재들도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비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잘 되는 TV쇼는 어디서든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희소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국과 코프로덕션 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IT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세컨 스크린이라든지 뭐 LG라든지 삼성과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줄에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This is a sort of related question. 네, 이제 관련 질문인데요. 서울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 사람들 소주 말씀을 거듭하셨었는데 서울을 CSI 에피소드에 어떻게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SBS 작가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으신 생각은 있으신지. 그리고 또 이제 살짝 다른 질문인데요. 해밍웨이의 말을 보면요.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외로워야 한다. 고독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 아사다 지로 선생님께서도
지금 최고의 작가신데 현대에 혼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작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할리우드 작가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는지요? 그래서 지금 자이커 선생님께서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시는 건가요? 그래서 침묵 그런 시간을 즐기시는 건가요? 네, 사실 완전히 동떨어져서 혼자 있어야만 글을 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2시간 안에 한 10장 정도의 좋은 글을 쓸 수 있는데요. 뭐 시간이 많으면 더 쓸 수 있겠지만 딱 그 주어진 2시간 동안만큼은 혼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야 하고 뭐 외로워야 성공적인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물론 영어만 쓰는 시간만 할애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뭐 기업 사업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과도 함께 작업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CSI 사이버라는 그 쇼는 북미 작품이기 때문에 서울과 어떻게 작업할 수 있을지는 지금 확실치는 않고요. 지금 한국에서 이제 사이버 범죄가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한국에 기반을 둔 쇼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6일 동안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서울의 소울, 서울의 영혼을 담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46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CSI 서울이나 또 사이버의 소울이 등장하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줄이. 네. Hi, Anthony. There he is. Yes. Good to meet you again. Yeah. 예, 반갑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그런 다양성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작가로서 이런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타겟 독자층이라는 것이죠. 사실 작가들은 항상 사회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스스로의 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자문하시나요? 제가 글을 쓸 때 시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선 스스로에게 이제 즐기면서 내가 웃냐 울냐 뭐 이렇게 즐기면서 쓰고 있는지, 두 번째로 내가 스스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미래 시청자나 독자층을 위해서 쓰는 건지도 자문하고요. 또 제가 항상 많은 것을 읽고 많은 것들을 흡수하기 때문에요. 다음날 아침에 제가 전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자기 전에 머리에 놓고요. 그 다음에 잡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서 제가 다음 씬에 대해서 어젯밤에 생각을 못하고 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게임의 답습자, 학생이 돼야 됩니다. 스스로 계속해서 학습하도록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글 쓰는 예술에 항상 집념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책상에 앉게 된다면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목소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앤서니 자이커 그리고 송진아 작가님과 또 함께 했는데요. 오늘 방송 작가 여러분 또 지망생 여러분께 아주 큰 자극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t was so nice time.
네, 2015년 방송작가 마스터클래스 아사다 지로 또 앤서니 자이커 세계 정상의 작가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이 자리에 모이신 방송작가 여러분 또 꿈을 키우고 계신 지망생 여러분께 아주 두고두고 기억될 만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글을 쓰실 때 컴퓨터 앞에서 또 원고지 앞에서 많이 적용되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한국방송작가협회와 SBS 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방송작가 마스터클래스는 또 내년에도 계속되니까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작가 마스터클래스를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